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렇게 말했죠. 목표가 절대적으로 명확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결정하라. 그러면 목표는 어김없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당신과 목표는 만나게 된다. 자, 이거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이걸 목표를 어떻게 이루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현재의식이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현재의식 네가 해라. 네가 원하는 거니까. 네가 삶을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는 네가 알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잠재의식이 할 거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해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명확히 하지도 않고 목표를 작게 정하죠. 왜냐하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작게 정하거나 또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뭔가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목표만 정해라. 명확한 목표. 네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정해라 이거예요.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지 이게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자, 첫 번째가 도파민 시스템이다. 목표 설정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도파민 시스템. 도파민은 뇌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목표를 설정하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받게 될 보상을 신체, 내 몸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보이면 도파민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동기부여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실제 연구에서 목표를 설정한 그룹과 설정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목표가 있는 그룹이 더 높은 집중력과 동기를 보이며 성과가 향상됨이 확인했다. 이달 안에 5kg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운동과 식단 조절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목표만 설정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전두엽. 목표가 행동을 조절합니다. 전전두엽은 계획, 의사결정, 실행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에요. 목표를 설정하면 전전두엽이 이를 관리하는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해요. 목표가 없는 경우 뇌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서 산만하고 비효율적인 행동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영어 공부 10분 하기라는 목표가 있으면 전전두엽이 이를 실행하는 동안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반대로 영어 공부를 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뇌의 구조,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우리 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내 몸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반응하는구나. 내 뇌가 작동하는구나. 이걸 배웠죠. 목표가 집중력을 높이는 과정은 RAS, 망상 피질이 있잖아요. 뇌에 망상 피질. 이 망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가동돼요. 목표가 있으면 중요한 정보를 더 잘 인식하게 돼요.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뇌에서 중요한 정보를 필터링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뇌는 목표와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고 기회를 더 잘 찾아냅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하죠. 내가 목표를 딱 정하면 이상하게 그 목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보이거나 연락이 오거나 그래요. 뭐 수없이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나는 VC 투자 유치 기회를 갖는다. 라는 목표를 세우면 관련 뉴스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정보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하죠.
목표가 없으면 뇌는 이런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해 놓고 지나쳐 버릴 가능성이 높다. 항상 활성화 시스템. 목표가 신경회로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것도 해요. 신경 가소성, 반복적인 목표 설정이 새로운 습관을 만듭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변화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목표 없는 행동은 신경회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66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 신경 경로가 형성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줬죠. 무언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6일 동안 같은 반복을 해야 된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뇌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행동이 강화됩니다. 신경 가소성.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뇌는 단계적인 목표를 선호합니다. 뇌는 즉각적인 보상, 단기 목표죠. 장기적인 보상을 균형 있게 설정할 때 더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다. 네. 저희 스프린트 프로젝트가 여기에 맞게끔 잘 돼 있죠. 3년 목표와 주간 목표까지. 예를 들어 1년 안에 10kg 감량이라는 목표보다 매일 30분 운동하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뇌가 더 지속적으로 행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과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목표 설정의 5가지 원칙, 스마트 기법 말씀드렸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달성 가능해야 한다. 최종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목표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걸 하게 된 경험을 좀 공유할게요. 제가 저를 관찰해 봤어요. 저는 저를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운동을 헬스장에 가서 해야지. 저녁에 이제 퇴근하자마자 헬스장에 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헬스장 가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몇 번 하고 나면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게 뭐지? 했더니 저녁에 TV 보면서 몸 털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덤벨 하고, 팔굽혀펴기, 그리고 스쿼트. 이거는 제가 TV 보면서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했습니다. 저녁에 한 10시 정도 되면 TV 틀고, TV 그 유튜브 보거든요. TV로. 뭘 보냐면 먹두리라는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먹방입니다. 먹방. 시골에 있는 삼형제가 먹는 먹두리. 그걸 보고 제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너무 기괴한 모습이래요. 먹방을 보면서 운동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살 뺄 테니까 니들은 많이 먹고 짜라. 이런 심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30분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30분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죠. 근데 유산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 한 6시 한 50분 정도에 일어나서 딱 30분만 유산소 운동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바로 헬스장으로 갑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땀이 나면서 상쾌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가 가장 하기 쉬운 것만. 그랬더니 계속 하게 되면서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뱃살도 빠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일하는데 신나고 뭐 모든 게 좋아졌어요. 예. 그런 방식을 했어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목표 달성은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키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목표가 이 스마트한 방법으로 설정됐는지, 지금 목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고, 왜 스마트한 목표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마트 기법으로 안 적으면 내 뇌가 목표 달성을 이루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숫자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지 내 뇌가 이 목표를 이루는데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애매하면 뭐 거대한 기업이 돼야지 이런 것은 내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매일 써보자 글로. 저도 이거 이제 좀 쉴 때 한 번씩 해보는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또는 내 그 장표에다가 써놓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요. 노트에다가 내 목표를 이렇게 써보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 애한테도 가르쳐 줬는데 목표를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그게 이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해보세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목표를 작성하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쓰면서 그 목표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개인 일과 삶이 향상되기 시작하고 아이디어와 통찰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쓰는 과정에서. 목표를 그냥 묵묵히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올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사람과 재원들이 끌려오기 시작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야지만 하지 말고 매일 목표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만 써보세요. 그걸 반복적으로 쓰면 쓸수록 더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내서 그냥 쓰세요. 그러면 쓰는 과정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고 내 잠재의식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쓸 때는 알 수 없죠. 근데 적을 때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겠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을 거기에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면 도움이 될 사람과 상황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표를 계속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